자, 여러분 이제 2020년 언어 2의 니트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비문학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국단 모의고사에 있는 문학은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하고, 그지? 여기 나오는 이제 법합적 성 있는 니트 비문학의 승부를 좀 걸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알겠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승부처는 비문학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고급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풀어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제 답을 맞추는 것들은 1번부터 3번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 5, 6번도 그냥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지문들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이제 7, 8, 9번, 10, 11, 12도 내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뒤부터. 저기 13, 14, 15에 있는 이 지문을 한번 해보자. 좋은 세금이란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토지세라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는데 그때는 풀이를 안 했어요. 그지? 풀이를 안 했기 때문에 얘를 한번 해보자. 자, 13번부터 15번까지 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해. 다시 공부한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 자, 좋은 세금의 기준과 관련한 조세 이론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거론하고 있다. 화제가 이제 뭐니? 세금이야, 세금.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야. 자, 경제 주체들이 경제 능력 혹은 자신이 받는 편익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공정한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 세금은 공정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좋은 세금이라는 건 내가 이익을 받는 것, 즉 편익을 받는 만큼 세금을 내면 이건 효율적이라는 거야. 또한 조세들은 경제주택의 의사결정을 왜곡해서 조세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각종 손실 또는 비용, 즉 초과 부담이란 비율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러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 자,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접근한 거고 효율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두 가지 측면이 있네. 자, 19세기 말 헨리 조지가 제안했던 토지가치세는 이러한 기준에 잘 포함한 세금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니까 세금 중에서도 토지가치세예요. 토지가치세. 이해가 축소되고 있는 거지. 자, 그는 토지 소유자의 임대 소득 중 자신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불로소득이 많다면 토지 가치세를 통해서 이를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이 이거네.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통해서 환수합시다. 요거네, 그지?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권과 처분권 그리고 수익권으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세 가지로 나눴네, 그지? 이걸 따박따박 해야 돼. 자, 사용권. 자, 그 다음에 처분권. 자, 그 다음에 수익권. 이 세 가지로 구성되는 거야, 그지? 구성되는데 사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사용권과 처분권은 이제 개인의 의사야. 맡기자는 거지, 그지? 자기가 토지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이익을 얻거나 팔아서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사란 거야, 그지? 그럼 수익권은 뭐냐면, 봐봐. 자, 수익권 중 토지 개량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토지 개량에 대한 수익을 제외한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산에 있어, 이게 내 땅이야, 그지? 내가 이걸 갈아서 이렇게 땅을 파서 여기다 농지를 만들었다 치자. 여기에 대한 수익은 보정해 주자는 거지, 그지? 왜냐면 불로소득이 아닌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외의 소득, 그러니까 저절로 땅값이 오르는 경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역이 들어와서 또는 고속도로가 뚫려서 땅값이 올랐어. 이거는 이 사람이 불로소득이란 말이야, 그지? 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냅시다라는 거네, 그지? 가만. 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가 환수하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자는 것이 토지가치세의 기본 취지네, 그죠? 기본 알았어. 자, 조지는 토지가치세가 시행되면 다른 세금들을 없애도 될 정도로 충분한 세수를 올려줄 걸 기대했다. 아, 첫 번째 기대 효과는, 자, 토지가치세가 만들어지면, 그지? 이제 편하게 쓰자. 자, 다른 세금은 필요가 없다는 거네, 그지? 상당히 파격적이네,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부가가치세, TV를 산다든지 컴퓨터 산다든지 이러면 다 낸다고, 그지? 낼 필요가 없어, 그지? 왜냐면 토지가치세만 내더라도 세수가 충분히 확보될 거니까, 그지? 다음 또 가봐. 자, 토지가치세가 토지단일세라고 지칭된 것은 이 때문이다. 자, 그는 토지단일세가 다른 세금을 대체하여 초과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두 번째는 파생효과는 다른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활성화될 거라는 거네, 그지? 그럼 또 가봐. 자, 토지단일세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영역에서 자유시장을 옹호했던 조지의 신념에 잘 부합하는 발상이다라는 거였지. 이래서 자유시장, 그지? 자유경제,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원리에 잘 부합합니다. 됐네, 그지? 자, 토지가치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부합. 자, 이제 평가를 한 거네, 그지? 세 번째. 자, 공정성의 측면. 왜냐면 불로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니까 공정하다는 거지, 그지? 뭐 반발이 없네. 자, 조세 이론은 수요자와 공급자는 탄력도가 낮은 쪽에서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 토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에서 비탄력지고 따라서 납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고스란히 떠맡게 되는 점에서 토지가치세는 공정한 세금이 된다. 왜냐면 얘는 책임전가 불가한다는 거야. 자, 이게 내 땅이기 때문에 내 땅을 임대해서 얻는 거는 임대 수익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주인한테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 임차인한테는 물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정하구나, 그렇지? 됐네. 또 가봐. 자, 한편 토지 초과세는 초과 부담을 최소화한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자, 또 하나는 공정성도 있고 효율성도 가능하네, 그렇지? 왜 그러냐면 봐봐. 자, 초과 부담을 최소화한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통상 어떤 재화나 생산유세는 과세는 거래량의 감소, 가격 상승에 초과 부담을 위반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과세하면 자동 거래가 감소하고 부동산에 과세하면 지역 개발과 건축을 위축시켜 초과 부담을 발생한다. 그러나 토지가치세는 토지 공급을 줄여나 초과 부담. 그래서 얘는 그대로 초과 부담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효율적이네, 그지? 그럼 또 가보자. 자, 토지가치세가 도입에 따른 여타 세금의 축소가 초과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G7의 대성행을 따르면 이러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초과 부담의 감소율은 GDP의 15에서 50% 엄청난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야, 땅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도 충분히 다른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파거나 사거나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없으니까 그만큼 뭐야? 엄청난 이익이 얻는다는 거지, 그치? 경제가 활성화 되겠네, 그치? 그럼 또 가보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직장인들의 세금이 많게는 20%, 23% 정도 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그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20%, 30%의 소득이 늘어난 거지, 그치?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 그치? 그만큼 이제 경제 활성화 된다는 거지, 그치? 왜냐면 내가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이 내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면 20만 원이 세금이야. 그럼 나한테는 8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20만 원이 더 들어와.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100만 원의 소득이 더 생기는 거야. 한 상관을 해봐. 내가 500만 원인데 이것저것 떼고 보니까 4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전체 돈이 다 들어와. 그러면 내가 월급이 그냥 20% 정도 오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기고 가용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엄청난 생각이네. 하지만, 자, 이제 하지만 하면서 여기에 대한 총 공격이 들어가요, 그지? 가보자. 토지가치세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 첫 번째. 토지가치세는 이론적인 면에서 호소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공격하는 첫 번째 지점이 현실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지? 한번 찾아가보자. 자, 토지에 대한 세금이 가공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토지에 대한 세금이야 하나 이러한 토지는 현실적으로 찾기 힘들다. 왜냐면 불로소득이란 말이야. 불로소득.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땅에 대한 이득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밭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깎았어, 그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을 예를 들어서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당 300만 정도 됐어. 그럼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거야. 그지? 근데 이런 땅들이 있냐는 거지. 그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봐봐. 그대로 우리가 땅이라는 개념은 다 뭐니 가공된 거지, 그지? 거기다가 도로를 깔든 아니면은 뭐 평탄 작업을 하든 아니면 아스팔트 깔아 놓든 건물을 세워 놓든 순수 그대로의 땅은 별로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게 땅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 또 가봐. 자,
토지 가치 상승분과 건물 가치 상승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자, 토지의 가치와 또는 건물의 가치 상승분 중에 뭐가 맞을지 애매하다는 거야, 이게. 그지? 예를 들어서 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지? 건물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건지 땅값 때문에 건물이 오르는 건지 애매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 모든 상가들은 월세의 개념이야. 여러분이 지식을 좀 넓혀야 될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땅의 땅값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똑같은 건물이 있어. A 건물이 있고 B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맛집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미어터져. 그럼 여기는 이제 맛집이 없어요. 골목 식당을 해야 될 정도야. 그러면 여기에는 월세가 비싸겠지. 여기는 월세가 쌀 거야. 그럼 월세가 비싸면 이 집의 건물은 오르지. 건물 가격이 오르면 여기 땅값도 오게 된다고, 그지? 그럼 이게 여기 나오는 맛집 때문에 건물 가격도 오르고 땅값도 오른 건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건물 가격이 올라서 땅값이 오른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매길 거냐 말 거냐 판단이 애매하다고, 그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에 땅을 잘 관리를 했고 그리고 도로도 잘 만들기 때문에 맛집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땅값이 오른 거지, 건물값이 오른 거지, 이 맛집 때문에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지? 애매하다는 거지, 이게. 한번 봐봐. 자, 토지를 건물까지 포함하는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그에 과세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격이 별도로 인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가치 평가가 어렵다. 그럼 세 번째, 조세저항. 조세저항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데서 저항이 있다는 거지, 그지? 순수히 내기 싫다는 거야. 자,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 토지가치세를 도입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다. 한번 생각을 해봐. 종합부동산세가 있다고, 그지? 이게 뭐냐면 공시지가가 9억 이상인 사람한테 건물한테 내는 거야. 그러니까 9억이라면 평균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막 떠든다고, 야, 종부세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 사람들이 종부세 해당이 많이 안 돼요. 그지? 근데 돈이 많고 아파트가 많고 건물이 많은 부자들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할 수 있다. 조세장이 부딪힐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자, 토지가치세는 빈공과 불평에 관한 조지의 이상을 실현하는데도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하는 비판이 측면했다. 100년 전에는 부의 불평등이 토지를 비롯된 부분이 컸지만 오늘날 전체 부에서 토지가치라는 비중이 19세기 말에 크게 감소했다. 토지 소유의 집중도 또한 조지 시대에 비해서 낮아졌다. 따라서 토지가치세의 소득분배 해소 능력에도 의문이. 자, 네 번째는 이게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듯이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때는 땅이 누구 소유에 따라서 부의 불평등이 거기에 결정됐지만 지금은 생각을 해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는 아닌 거지, 그지? 크게 따지면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이건희잖아, 그지? 그럼 이건희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닐 거야, 그지? 물론 삼성이 있는 모든 건물들이나 땅을 사지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에 비례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않지, 그지? 예? 그 다음에 또 부의 불평등이 그만큼 예전보다는 어떻게 많이 나아졌다는 거야, 그지? 예, 그럼 또 가봐. 오늘날 토지가치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네. 이는 외부 효과와 관련이 깊다. 첨단 산업 분야의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지역 주변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인지가 늘어난다. 하지만 임대료가 급증하고 혼잡도 커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사유하는 한편 임대료 상승이나 혼잡 비용 같은 손실은 지역민 전체에 전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세율의 토지가치세를 봉쇄로 실행해 올 수 있다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5번째 정도 가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외부 효과가 결국 뭐냐면 이게 불로소득이야. 그지? 불로소득. 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네이버 본사가 분당에 있어요. 그 네이버 본사 주변에 땅값이 어떻게 됐겠니? 올라갔겠지, 그지? 다음에 본사가 제주도에 있어, 그지? 그럼 제주도 다음 본사가 내려가면서 그 주변 땅값도 또 어떻게 되겠니? 올라갔겠지, 그지? 그러면
거긴 땅 주인 그러면 네이버가 올 수 있도록 다음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느냐? 아닐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본사들이 오므로 해서 상업 시설이 늘고 인구 유입이 늘고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땅값이나 임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이익을 보지만 나머지는 다 뭐야? 어떤 베품이 하나도 없는 거지. 여기서 세금을 내게 해서 부의 불편들을 해소합시다. 이런 것들이네, 그지? 이제 13번부터 가보자, 13번. 자, 조지에 대한 생각이야. 자, 1번. 개량되지 않은 토지에 나오는 임대 수입은 불로소득으로 여겼다. 그지? 개량했으면은 뭐야? 토지 개량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긴다고 했어, 그지? 여기에 대해서 임대 수입은 불로소득이지. 왜냐면 그냥 아무도 손 안 댄 땅에서 나오는 돈이잖아, 그지? 당연히 맞겠네. 그 다음 2번. 토지 가치세로는 재정에 필요한 조세수를 확보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네, 그지? 그 다음에 3번. 토지 처분권은 보장하는 거 맞아, 그지? 사용권과 수익권은 제약을 아니지. 사용권도 개인의 의사야, 그지? 다음에 네 번째. 토지 가치세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통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오는 거네. 공정성과 효율성은 다른 분야야, 알겠니, 그지? 두 가지는 다른 부분이야. 다섯 번째. 모든 경영에서 시장 원리를 사회적 가치로 부합하게 규제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그지? 모든 영역은 아니야, 그지? 모든 영역은 토지를 제외한 영역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자, 이제 14번. 자, 윗글에 수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부터 보자. 정부가 높은 세율의 토지 가치세를 도입한다면 외부 효과로 발생한 이익의 사유화를 완화할 수, 당연히 맞네, 그지? 외부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불로소득을 잡자는 거네, 그지? 두 번째. 자동차세 인상이 자동 소비자에게 일성일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세수 증대에 효과적일 것이, 그렇지. 이게 만약 영향을 주지 않는 자동차세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자동차 소비나 구매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동차가 많이 팔릴 거고 당연히 세수는 증가하겠지, 그지? 이건 맞는 말이야. 3번. 토지가치세가 당일세가 되어 누진세인 근로소득세가 폐지된다면 고임금 근로자가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잘 봐야 돼. 누진세가 뭐냐면 월급이 100만 원 사람은 10% 세금을 내고 월급이 200만 원 사람은 15%를 내고 300만 원 사람은 뭐 20%를 냅시다라고 하면 이 세금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이익이 커지겠지, 그지? 단어한 말이네. 다음에 4번. 조지 이론을 개선한 학자라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부가가치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 왜냐면 이 사람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립시다 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지?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자기가 노력한 거잖아, 그지? 노력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지금 토지 개량 수익과 똑같은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면 안 돼. 다섯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 자, 구분하여 과세해보자. 토지 가치세 도입으로 토지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문제가 해소되어 조세, 이건 아니지, 그지? 그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해소될 수는 없지, 그지? 그 다음에 공급 감소는 아니야. 토지는 일정량 탄력성이 적다고 했어, 그지?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이걸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보기 문제로 보자. 보기 문제 봅시다. 자, X국이네. X국 이제 얘를 찾아야 돼. 자, X국은 요트 구매자에게, 자, 요트야, 요트. 요트란 것은 사치품이지, 그지? 사치품. 그 다음에 고가에 쌀 수가 없어, 그지? 싸봤자 매덕이야, 매덕, 그지? 부가는 사치세를 도입하여 부승의 납세 의무를 늘리고 했다. 그러나 부자들은 요트의 구매를 줄이고 지출의 대상을 바꾸었다. 그럼 요트는 뭐야? 탄력성이 아주 큰 거네, 그지? 탄력성이 커. 반면 요트 생산 시설을 다른 시설로 바꾸기 어려웠고 요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량 해고. 자, 근로자만 지금 뭐야? 해고된 거네, 그지? 오히려 이 사치세가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는 편이네, 그지? 한번 봐보자. 자, 아울렛국은 근로소득세를 인상하여 부족한 세수를 보충했다. 근로소득세까지 올렸어요, 그지? 그러면 자, 사치세를 도입했지만 효과는 적었고 오히려 근로세를 높였네, 그지? 그러면 근로자들만 죽어나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Y국 보자. Y국. Y국은
국민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담배 소비를 줄이는 목표로 담배세를 인상, 그지? 담배세를 인상, 이거 우리나라네, 그지? 우리 근혜 누나가 있을 때 한 거네. 자, 그러나 담배세 인상을 해서 담배 가격 상승에 불구하고 담배 소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자, 얘는 비탄력성이네, 그지? 그러니까 담배라는 것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구나, 그지? 정부의 조소수입이 크게 증가했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고조된 거네, 그지? 고조된 거네. 그럼 이제 X국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잘못된 조세 정책을 썼네, 그지? 썼네. 그러니까 담배를 소비를 줄이려면 담배의 돈을 아주 급하게 올리거나, 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하나에 한 4,500원, 5,000원 한다고, 그지? 한번 2만 원 정도를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줄어들겠지, 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생적인 상품이 늘어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배의 대체제가 있을 거라고, 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전자담배라든지 담배 대용품이라든지 뭐 그런 게 늘어나겠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담배의 가격으로 조정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담배 소비를 줄이려면 이거는 이제 금연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 그지? 금연이. 가보자, 이제. 금연 정책이. 자, 1번 보자.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사와 달리 X국 사치세는 Y세는 담배 소시. 그치? 얘는 토지가치세는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건데 얘들은 요트를 사는 사람, 담배를 사는 사람이지, 그지? 소비자에 전가되는구나. 맞네? 그 다음에 초과 부담을 발생하는 X국의 사치국과 달리 Y국의 담배세 및 토지가치세는 초과 부담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겠군. 그지? 초과 부담이란 건 뭐냐면 경제 비효율성이야, 그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야? 사치세 도입이 효과가 되고 가격 비탈리니까 망해버린 거지, 그지? 초과 부담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 3번. 과세 대상자 이외 타인에게 납세 부담을 추가하는 X국의 사치와 달리 Y국의 담배세와 토지세는 납세 부담이 과세 대상자에게 집중되는군. 그치? 과세 대상자 이외 타인에게 사치세를 도입하거나 근로소득까지 도입했지, 그지? 맞아, 이거는. 그 다음에 탄력도가 나는 쪽에서 납세 부담을 지게 만들 수 있는 토지가치와 달리 자, X국의 사치세 및 Y국 탄력세는 탄력도가 높은 쪽에서 탄력도가 높은 쪽이 아니라, 그지? 여기서 탄력도가 낮은 거지, 그지? 다 낮은 쪽이야, 알겠니, 그지? 얘는 탄력도가 높은 쪽이고 탄력도가 낮은 쪽이야. 반대야. 답은 4번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자, 요 세트 지문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봐야 돼. 그래서 꼼꼼하게 보고 내가 어느 부분에 틀렸나 선지 하나하나를 비교하고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16번부터 18번까지도 안 풀어도 돼. 이거는 두프레시 사건은 너무너무 이글과 크게 문제가 없어. 알겠니, 그지? 현재.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20번까지 다시 한번 보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선생님 기억으로는 예전에 문제로만 줬던 것 같아, 그지?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 이것도. 자, 세상은 변화를 겪는다.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지? 시간 흘러가네, 그지? 시간 흘러가. 그런데 4차원주의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는 똑같이 존재할 것이다. 그럼 첫 번째, 그지? 4차원. 이 사람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네, 그지?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진 사람은 영원주의자. 자, 기억력을 가면 이걸로 보는 거야, 그지? 영원주의자야.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야, 그지? 시간의 흐름의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 혹은 표선의 차이를 가져온다. 영원주의자에게 매 순간 시간의 퍼즐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처럼 이미 주어져 있다. 자, 이들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존재하는 거네, 그지? 존재하는 거. 자, 영원주의자에게 시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는 앞 또는 뒤라는 관계만 존재하고 얘들은 관계만 있는 거네, 그지? 현재는 과거의 뒤이고 동시에 미래의 앞일 뿐이다. 영원주의 세계에서 한 사람은 각 시간 단계를 가지는데 그 사람이 없던 수염을 기르면 이는 시간이 없다는 변화가 아니라 외모의 차이는 단지 그 사람이 서로 다른 단계 사이에 차이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서 과거가 흘러서 현재가 흘러서 미래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때, 현재의 그때가 차이일 뿐이라는 거지, 그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반면에 3차원주의자는 이제 3차원주의자 가보자. 이제 이거와 다른 3차원주의자야. 가봅시다. 3차원주의자는 시간이 흐른다는 경우 얘는 시간은 흐른다고 보는 거지. 흐른다. 자, 흐른다.
시간이 흐른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른 의미나 표상을 지닌다. 이러한 생각을 지닌 이 중에서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사람이 바로 현재주의자. 그치? 그럼 이제 구분해야 되네. 영원주의자가 있고 다시 이제 현재주의자가 있는 거지. 이제 지금을 딱 구분해야 돼. 현재주의. 이 사람 현재만 있어. 과거는 없어. 그지? 자, 가만. 그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도래하지 않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금 주어진 현재만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면 현재주의한테는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은 거니까 시간 여행이 불가능한 거겠네. 그지? 자, 시간 여행은 시간에 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체다. 현재주의자에 따르면, 자, 여기를 따르면 현재에서 과거, 미래의 특정 시점을 찾아가는 것은 영원주의자 생각처럼 시간 퍼즐의 여러 조각 중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현재주의자는 다수는, 자, 이제 이 중에서 니은은 다수네요. 이제 다수는 시간이 불가능하네. 그지? 왜냐면 현재밖에 없으니까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지? 가만. 누군가 시간을 하려면 과거나 미래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흘러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는 도착지 비존재의 문제. 왜냐면 도착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지? 존재하지 않는 거. 현재주의자 중에서도 시간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반대는 그지? 소수겠네. 과거로부터, 자, 이제 가능하다는 거야. 뭐 여기다 반대해서 이제 뭐 소수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 그지? 봐봐. 과거로부터 시간 여행을 시간은 현재 시점 tn에서 과거의 특정 시점은 tn-는 실제가 아니다. 그러나 시간 여행자가 tn-에 도착할 때 그 시점에서 그에게 현재가 되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소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이 tn이고 여기가 tn-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가는 순간 여기가 뭐니? 그냥 현재가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왜냐면 현재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현재에서 이 현재로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네. 그지? 그럼 봐봐. 자, 만일 tn-가 만일 tn-1이 현재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면 tn-에 도달한 사람에게 tn은 미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주의자는 미래는 비존재로 주장하므로 tn-1에 도착한 시간 현재란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출발하여 현재에 도착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출발지 비존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tn-가 되는 순간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자,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지가 비존재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지? 한번 봐봐. 자, 결국 3차원주의 세계에서 시간 여행이 가능한 점을 보여주려면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다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게 해결되어야만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되는 거네요. 이제 소수가. 자, 시간 여행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 3차원주의자는 출발지 비존재를 출발지 미결정으로 하면 얘를 출발지를 미결정된 걸로 봅시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지? 가능하다. 자, 시간 여행자가 과거 tn-에서 도착한 순간 그는 실제하지 않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미결정된 비례로부터 현재로 이동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지? 이건 다른 거야. 비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정되지 않는 미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는 거네. 그지? 말장난 같지만 논리적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지?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래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으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자, 시간 여행은 여전히 불가능한 비판. 여전히 불가능해. 그지? 미존재하나 비존재하나 불확실한 것이 원인이 출발점에 대해서 결정될 수 없다는 거네. 그지? 뭐 설득력 있어. 그지? 그러나 tn-에서 도착한 사건의 원인이 tn에서의 출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tn-에서 도착한 순간 미래 사건이 되는 시간 여행은 도착 시점에 이미 결정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미래는 계속 미결정인 게 아니라 시간 여행에 따라서 미결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도 있고 결정되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네. 영원히 미결정이 아니라 여기가 도착한 그 순간 여기는 확정된 거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출발해서 여기 왔다면 여기 오는 순간 여기는 결정된 거지. 그지? 그지? 그래서 자,
조건부 결정론자라는 거지. 자, 디귿은 이제 미결정이 아니라 조건부 거기 나오는 결정론자야.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기역, 니은, 디귿을 명확하게 따지면 되겠네, 그지? 따지면 자, 출발지 무결정 문제가 해소되고 시간 여행이 걸림돌이 없다 정한다. 그러나 시간 여행이 3차원주의자 양립할 수 없음을 고수하는 이들은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를 출발지 미결정 문제로 대처를 해소한 전략을 받아들여. 당연히 이걸 인지하지 않겠지, 그지? 이제 가보자. 기역, 니은 하나씩 따져야 돼. 기억을 보자. 기역과 저 기역 여운주의자야. 니은 다수자야, 그지? 다수자.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간을 본다. 결정되어 있다. 이게 아니지, 그지? 현재만 두는 거지, 그지? 이건 기억만 해당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시간 여행에서 과거에 도착한 순간 출발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자, 기억과 디귿은 모두 과거로 출발하는 자, 기억과 디귿은 모두 과거로 출발하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가 본다. 그치? 가능하다 본다. 근데 이제 영원주의자 보자. 영원주의자는 자, 저기 보자. 어디 갔니? 특별한 여기 시간 여행 보자. 시간 여행. 존재하는 거지, 그지?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들 맺는 것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그지? 가능한 거네, 그지? 가능한 거. 여기도 이 내도 가능한 거네, 그지? 그래서 답은 3분의 봐야 되네, 그지?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디귿은 시제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아니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냐, 그지? 디귿과 달리 디귿은 시간 필요한 도착지가 존재한다. 도착지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럼 20번, 여기까지 출연하는 거. 3차원주의자야. 3차원주의자. 과거로 여기는 사람. 그렇지. 니은 다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현재주의자야. 현재주의자. 누군가의 외모가 변한 것을 보면 이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 당연히 맞겠네, 그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연구한다는 거네. 4차원주의자는 여기 있네, 그지? 도래하지 않는 시간으로부터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 수 아니지, 그지? 이거는 각각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흘러간다, 흘러가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지, 그지? 4번은 3번 이상하네. 다음에 4번.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믿는 3차원주의자는 출발지 미결정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지. 얘가 미결정된 거 이것만 결정된다면 존재하는 거네, 그지? 4번. 다음에 5번.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3차원주의자는 자, 3차원주의자는 라는 거야. 다수야. 우리가 미래에 도착하는 순간 도착지가 생겨나는 조행에서 그 경우에도 그렇지.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잖아, 그지? 미결정됐다고 해서 도착하는 순간 결정되는 것 이렇다고 해서 출발지 비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 그지? 자, 그 다음에 21번 보자. 21번. 기본 잘 봐야 돼. 봐봐. 이거 그대로 냅두고. 자, 밴드 결성 전 존 레논은 자신이 유명한 가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지는 레논은 마침 타임머신의 실험 소식을 듣고 10년 후의 미래로 가고자 자원하였다. 자, 10년 후 그의 밴드가 유명해지고 데뷔 이전 머리가 짧았던 그는 긴 머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치? 가지게 된 거야. 만일 10년 후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미래를 방문한 무명인 레논은 장발의 록스타인 자신을 발견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이라는 것은 서로 구별될 수 없다는 원리에 위배한다. 자, A라는 것은 그지? 원리가 있는데 동이라면 구별되면 안 되는 거네, 그지? 그지? 나 똑같은 존 레논인데 한 명은 머리 짧고 한 명은 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지? 그다음 또 가봐. 즉 동일한 사람이 무명이면서 동시에 스타라는 논리적 모순이 자 이게 이제 모순이 생긴 거야. 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레논 10년 후로 시간여행을 할 수 없다는 거네, 그지? 이제 따져보자. 시간여행에 도착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르면 도착지가 비존재. 그럼 이 사람은 시간여행이 아예 불가능한 거네, 그지? A의 원리, 자, 이게 아예 생길 수가 없어, 그지? 생길 수 없어. 왜냐면 시간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구별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구별될 수 없다 이 말이 아예 생길 수 없는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지? 맞네. 레논의 서로 다른 단계 중에서 현재 단계가 뒤의 단계를 방문할 수 있도록 가정한다면, 자, 현재 단계가 자 영원주의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각각 존재하는 거고 외모가 다른 것은
이 차원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지? 뭐 B는 문제가 되지 않겠네, 그지? 당연히 문제가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조건부 결정론자 여기 있네, 그지? 논리에 따르면 레논이 미래에 도착하면 자신이 10년 후 모습을 직접 보기 이전이라도 도착 순간, 그치? 도착한 순간 얘는 없어진다고 했어, 그지? 크게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4번 미래에 도착하는 시점의 레논과 미래에 있는 레논이 동일한 외모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도착하자마자 동일해져요, 그지? 현재주의자는 A에 위배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지, 그지? 동일한 존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용할 수 없지, 그지? 똑같잖아, 그지? 그지? 똑같은 거야. 답은 4번이네. 다음에 5번째.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은 제3의 관찰자가 볼 때는 동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시간의 흐름으로는 동시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현재조는 B는 이거는 했을 수 있겠네, 그지? 같은 시간이 아니야, 그지? 다른 시간대야. 그래서 아까 했지, 그지? 도착하는 그 순간 시간대가 달라져 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 문도 우리가 꼼꼼하게 잘 풀어봤어야 돼, 그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비용을 해보자.